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별것 아닌 말을 건넸는데 그 말이 며칠째 마음에 남아 있었던 적 있으시죠? 오늘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춘천에서 38년간 우체국에서 근무하셨던 오정수 씨, 올해 64살입니다. 2년 전 정년퇴직을 했고 아이들은 이미 서울과 대구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는 7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처음에는 편했습니다.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밥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잤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집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일부러 크게 틀어놓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조용한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게 서글펐던 겁니다. 오 씨에게 변화가 찾아온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동네 복지관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김영란 씨, 61살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은퇴한 분인데 남편이 심장수술 후유증으로 4년 전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산을 함께 오르는 사이였습니다. 내려올 때 막걸리 한 잔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 씨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오 선생님은 이렇게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시간이 피곤하진 않으세요? 오 씨는 당황했습니다. 피곤하다니요? 전혀요. 그런데 왜 이런 걸 물어볼까? 그냥 예의인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건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짧은 질문 하나가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사실 오 씨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하루가 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나 막막해집니다. 밥 한 그릇을 혼자 떠먹는 식탁,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윙하고 울리는 거실, 그 조용함이 처음에는 편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만남이 생겼을 때 그 설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문제는 그 소중한 관계를 어떻게 지키느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중년 이후, 특히 여성이 마음에 두고 있는 상대에게만 건네는 아주 특별한 질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가볍고 사소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 확인받고 싶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설렘이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중요한 개념 하나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심리학에서 감정의 입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에게 관심과 애정을 건네는 작은 시도입니다. 저기 하늘 좀 봐요. 오늘 날씨 참 좋죠? 같은 사소한 말 한마디도 감정의 입찰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길을 걷다가 이웃을 만났다고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는데 상대가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서운하겠죠? 다음번에는 인사를 안 하게 되겠죠. 관계도 똑같습니다. 부부 관계 연구의 권위자들이 수십 년간 수천 쌍의 부부를 관찰한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부부가 일상에서 나누는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이 작은 시도에 반응하는 방식을 3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따뜻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디 보자, 와 예쁘다 하고 같이 봐주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향한 반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무시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말을 걸었는데 신문만 보거나 휴대폰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외면 반응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나쁜 건데요.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좀 조용히 해. 바쁜 거 안 보여? 하고 짜증을 내는 겁니다. 이걸 적대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아내가 남편에게 오늘 하늘 참 예쁘다 하고 말했다고 해보세요. 향한 반응은 이렇습니다. 어디 보자. 정말 그렇네. 예쁘다. 이렇게 같이 봐주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늘이 예쁘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에 마음을 실어 반응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외면 반응은 어떤 걸까요? 아내가 하늘 좀 봐요 했는데 남편이 신문만 보면서 하고 대답하는 겁니다. 눈도 안 마주치고 건성으로 넘기는 거죠. 아내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 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적대 반응은 더 심합니다. 지금 바쁜 거 안 보여? 좀 조용히 해. 이렇게 짜증을 내는 겁니다. 아내는 그 순간 2번 다시 말을 걸고 싶지 않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정말 말을 안 합니다. 밥 먹자, 잘 자, 이 정도의 최소한의 말만 남습니다. 놀라운 건 연구 결과입니다. 6년 후 추적 조사에서 여전히 행복하게 함께하고 있는 부부는 이 작은 시도에 86%의 비율로 따뜻하게 반응했습니다. 10번 중 8번 이상이요. 반면에 결국 헤어진 부부는 어떨까요? 따뜻하게 반응한 비율이 33%에 불과했습니다. 10번 중 3번밖에 응답하지 않은 겁니다. 나머지 7번은 무시하거나 짜증을 냈다는 뜻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응답하지 않는 입찰은 영원히 계속 오지 않습니다. 상대가 10번 손을 내밀었는데 8번 무시당하면 결국 손을 내미는 것 자체를 그만둡니다. 그러면 집이 조용해지죠. 대화가 없어지죠. 많은 분들이 이 조용함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조용함은 문제가 아니라 증상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 전에 보낸 수많은 신호를 무시한 것이었던 겁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세대는 살면서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습니다. 감정의 입찰이 뭔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일하느라 돈 벌느라 자식 키우느라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요, 연구에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의 비율이 5대1 이상이어야 관계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좋은 말과 행동이 나쁜 말과 행동보다 5배는 많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비율이 무너지면 관계는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여성이 질문을 던질 때 그건 긍정적인 반응을 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겁니다. 짧은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가 두 사람 사이의 감정 통장에 한 줄을 더 채워주는 셈이죠. 그리고 요즘 시대에 이 입찰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있습니다. 바로 휴대폰입니다. 상대가 말을 건넸는데 휴대폰 화면만 보고 있으면 그건 무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나쁩니다. 내 말보다 화면 속 세상이 더 중요하구나 하는 느낌을 주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상대가 말할 때 무심코 휴대폰을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바꾸면 됩니다. 상대가 말을 걸면 휴대폰을 내려놓으세요. 그것만으로도 우리 관계가 달라집니다. 자, 그럼 오정수 씨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여성이 던지는 질문들의 숨은 뜻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오 씨와 김영란 씨가 처음으로 단둘이 저녁을 먹은 날이었습니다. 춘천 명동 쪽 조용한 국밥집에서 순대국을 앞에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퇴직 후 무료함, 자식들 근황, 건강 걱정,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김 씨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오 선생님은 저녁에 보통 뭐 하세요? 집에서 쉬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바깥에 나가시는 걸 좋아하세요? 오 씨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뭐 텔레비전 좀 보다가 일찍 자는 편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왜 저녁 시간을 물었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성이 상대의 저녁 시간이나 여가 활동을 묻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상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혹시 다른 만남이 있는 건 아닌지,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낼 여유가 있는지, 그 대답 하나로 관계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 씨는 그 신호를 놓쳤습니다. 텔레비전이나 보다 잔다는 대답, 솔직하긴 했지만 여성의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대답했다면 어땠을까요? 요즘은 집에 혼자 있으면 좀 심심해요. 오늘처럼 이렇게 같이 밥 먹으니까 훨씬 좋네요. 이 한마디면 김 씨는 속으로 이 사람도 나와 같은 마음이구나 하고 따뜻해졌을 겁니다. 다행히 오 씨에게 두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며칠 뒤 김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 중에 김 씨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저랑 통화하는 게 좋으세요? 제가 방해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말 겉으로 들으면 배려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속뜻은 전혀 다릅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상대에게 특별한가요?
내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이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는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오씨도 느낌이 왔습니다. 이건 예의 바른 질문이 아니라 마음을 내미는 손짓이라는 걸요. 아니요, 전혀 방해 안 돼요.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화 올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김 씨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지 그 심리적 배경을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감정을 직역적으로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보고 싶어요, 좋아해요, 이런 말이 입에서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한번 상처를 받았거나 긴 결혼 생활 뒤에 혼자가 된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감정을 꺼내놓는 게 두렵습니다.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닌지? 그래서 여성들은 질문이라는 형태로 마음을 건넵니다. 질문은 직접적인 고백보다 안전합니다. 거절당해도 그냥 물어본 거예요 하고 물러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심장은 분명히 두근거리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간접적 감정 탐색이라고 부릅니다. 직접 고백하는 대신 질문을 통해 상대의 감정 온도를 재보는 것인데요. 이 방식은 중년 이후에 특히 더 자주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에는 감정의 실패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 여성 376명을 대상으로 한 심리학 연구가 있습니다. 관계의 불안을 느끼는 여성일수록 소통 방식이 간접적으로 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간접적 소통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관계 만족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그 간접적 신호를 알아채고 따뜻하게 반응하면 관계가 훨씬 안정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성의 질문은 귀찮은 게 아닙니다. 그건 용기입니다. 마음을 내밀면서도 상처받지 않으려는 보호막을 함께 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세대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를 떠올려 보세요. 부부 사이에 사랑해 같은 말을 하셨나요? 대부분 안 하셨을 겁니다. 밥 먹어, 일찍 들어와, 이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건 사치라고 여겼습니다. 먹고 사는 게 급하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지, 뭘 말로 해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행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에게 괜찮아요, 좋아요, 고마워요, 이 한마디를 들려줘야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말들이 젊었을 때보다 더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남은 시간이 뒤를 돌아보는 시간보다 짧아지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 이혼 건수가 9만 1천 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30년 넘게 살다 갈라선 부부의 비중이 16.6%나 됩니다. 그리고 50대 이후 재혼도 전체 재혼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이 말은 우리 주변에 새 출발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에서는 이 나이에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쑥스럽게 느껴집니다. 주변 시선도 신경 쓰이고 자식들 반응도 걱정되고 그러니 마음을 직접 표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여성들이 질문이라는 우회로를 택하는 데는 이런 문화적 이유도 큽니다. 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년 이후 새로운 만남을 시작한 사람들의 외로움이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특히 남성에게서 그 효과가 더 두드러졌습니다. 반대로 배우자 없이 혼자 지내는 기간이 길어지면 외로움이 깊어지고 그것이 우울감과 건강 악화로 이어진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자, 다시 오정수 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석 달째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춘천 소양강 두 끼를 함께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계절이었습니다. 걷다가 김 씨가 문득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저 안 만나는 날에는 뭐 하세요? 혼자 있는 게 편하세요? 이 질문 여러분도 한 번쯤 비슷한 말을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가벼운 일상 질문 같지만 속뜻은 이렇습니다. 나를 만나지 않는 시간에도 나를 떠올려 주시나요? 내가 그 사람의 하루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요? 이건 존재 확인 질문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상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려는 시도입니다. 오 씨는 이번에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일요일이 제일 길어요. 뭘 해도 심심하고. 근데 이상하게 다음에 만날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김 씨는 아무 말 없이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왜 하필 일요일이 제일 길다고 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래도 나름 할 일이 있습니다. 장 보러 가고 병원도 가고 동네 산책도 합니다. 그런데 일요일은 다릅니다. 모든 게 쉬는 날이니까요. 가족이 있었을 때는 일요일이 가장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되면 일요일이 가장 긴 날이 됩니다. 그래서 오 씨가 다음에 만날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한 거예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이 하루를 채워주니까요. 그런데 만남이 넉 달째 되었을 때 진짜 결정적인 질문이 나왔습니다. 저녁 식사 후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김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물어볼게요. 저한테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분한테도 이렇게 다정하세요? 여러분,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 질문 안에는 3가지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첫째, 나는 상대에게 특별한 사람이고 싶다는 소망. 둘째, 혹시 나만 진지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하는 불안. 셋째, 이 관계에 더 깊이 빠져들어도 되는지 확인하려는 신중함. 잠깐, 여기서 심리학의 애착 유형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상대에게 쉽게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다가갑니다. 이런 분을 안정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상대가 자기를 떠날까봐 늘 불안해합니다.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꾸 확인하려 합니다. 이런 분을 불안형이라고 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약 5명 중 1명이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잘해줘요 라는 질문, 이건 불안형 애착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질문을 한다는 건 그만큼 상대에게 진심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질문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 세대 남성분들 중에는 감정 표현이 서투른 분들이 많습니다. 일하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감정을 표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런 유형을 심리학에서는 회피형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확인하고 싶어하는 여성과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남성이 만나면 악순환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성은 자꾸 질문하고, 남성은 부담스러워 물러서고, 여성은 더 불안해지고, 남성은 더 멀어지고, 이 패턴이 반복되면 결국 관계가 무너집니다. 오정수 씨도 처음에는 이 패턴에 빠질 뻔했습니다. 김 씨의 질문들이 처음에는 좀 부담스럽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왜 자꾸 확인하려 하지? 내 마음은 이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오 씨는 우체국에서 38년 동안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온 분이었습니다. 편지를 배달하면서 주소 하나하나에 사연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그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 씨의 질문을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이건 확인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오는 거다. 오 씨는 그 질문에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데 저도 제가 이럴 줄 몰랐어요. 퇴직하고 나서 누군가한테 이렇게 신경 쓰인 적이 없거든요. 김 씨한테는 괜히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김 씨의 눈이 잠깐 빛났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맙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왜 하필 중년 이후에 이런 확인이 더 절실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뇌에는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손을 잡거나 따뜻한 말을 들으면 분비되는 물질인데요. 이 물질이 나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접촉이 줄어들면서 이 물질의 분비 기회도 함께 줄어듭니다. 자녀들은 독립하고 직장을 떠나면 동료들과도 멀어지고 친구들 만남도 뜸해집니다. 65세에서 101세 사이 어르신 63명을 대상으로 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고 같은 동작을 따라 하는 거울 게임이라는 걸 했는데요.
이 간단한 활동만으로도 참가자들의 옥시토신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옥시토신이 올라간 만큼 사회적 외로움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게임을 하면서 상대와 가깝다고 느낀 분들은 정서적 외로움까지 크게 줄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 따뜻한 말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성이나 생각 많이 해요? 저랑 있는 시간이 좋으세요? 하고 묻는 건 바로 이 따뜻함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52세에서 75세 부부를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손잡기나 가벼운 포옹 같은 일상적인 접촉을 꾸준히 한 부부는 스트레스 수치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특히 비성적인 일상 스킨십이 중요했습니다. 걸으면서 팔짱 끼기, 소파에서 어깨 기대기 같은 작은 접촉이죠. 이런 접촉을 자주 한 부부가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더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의학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들 사이에서 외로움 유병률이 25%에서 최대 97%까지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분들,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분들에게서 외로움이 훨씬 심했습니다. 외로움이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악화시키고 만성질환이 사회적 접촉을 줄여 외로움을 더 키우는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면요. 누군가와의 따뜻한 관계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차원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우리 몸을 지키는 보호막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운동이나 식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곁에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침에 전화 한 통 하는 친구가 있는 분, 주말마다 함께 산책하는 이웃이 있는 분, 저녁에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이 혼자 계신 분보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삽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매년 87만 명 이상이 외로움과 관련된 요인으로 사망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16%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높은 21%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에서 위기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외로움이 단순히 마음이 허전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심장병, 뇌졸중, 고혈압, 당뇨 같은 신체 질환과도 연관이 있고 우울증과 치매 위험까지 높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건강을 지키는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가 이미 건강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 열쇠가 바로 상대의 질문에 진심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주에 사는 다른 분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66살 배한수 씨의 경우입니다. 배 씨는 전기설비 쪽에서 일하다 은퇴한 분인데 시장에서 만난 여성과 좋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혹시 저 생각 많이 하세요? 하고 물었을 때 배 씨는 웃으면서 뭐 가끔요 하고 넘겨버렸습니다. 그 뒤로 여성의 연락이 뜸해졌다고 합니다. 배 씨는 왜 갑자기 연락이 없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한참 뒤에야 자기가 그 질문을 너무 가볍게 넘긴 게 원인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질문은 가끔으로 넘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요즘 자주 생각나요. 문득 뭐 하시나 궁금해져요 하고 답했어야 했습니다. 짧은 한마디, 하지만 진심이 담긴 한마디. 그게 관계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울산에서 만난 63살 정기남 씨는 퇴직한 항만 근로자입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만난 여성이 선생님은 주말에 뭐 하세요? 혼자 계시는 거 아니죠? 하고 물었을 때 정 씨는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말이요? 솔직히 좀 심심해요. 근데 이번 주말은 여기서 만날 수 있으니까 기대되네요. 그 여성은 그 자리에서 웃으며 그럼 이번 주말에 같이 점심 먹을까요? 하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정 씨의 대답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솔직함과 상대를 포함시키는 것. 완벽한 대답은 아니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통한 겁니다. 자, 그럼 여성의 질문에 답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질문을 들었을 때 바로 넘기지 마세요. 잠깐이라도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바로 대답하려 하지 마시고 2초만 멈추세요. 아, 그런 질문을 하셨구나 하고 상대의 눈을 바라보세요. 그 몇 초의 침묵이 내가 상대의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급하게 별 말씀을 이라고 넘기면 상대는 내 질문이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하고 느낍니다. 둘째, 솔직하되 따뜻하게 답하세요. 과장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아해 같은 거창한 말보다 오늘 같은 날이 좋아요 같은 소박한 진심이 더 깊이 와닿습니다. 중년의 관계에서는 화려한 말보다 조용한 확신이 더 힘이 있습니다. 셋째, 가능하면 상대를 포함시켜서 답하세요. 혼자 있으면 심심해요가 아니라 혼자 있으면 심심한데 같이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가요. 이렇게요. 여성은 자신이 상대의 일상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확인을 원합니다. 그 확인을 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 대답 속에 상대를 자연스럽게 넣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가만히 듣고 솔직하게 말하고 상대를 포함시키는 것, 이것만 해도 관계의 온도가 확 달라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이 세 가지를 듣고도 막상 상황이 오면 말문이 막힐까봐 걱정되시는 분 계시죠? 괜찮습니다. 우리 세대는 감정 표현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처음에는 어색한 게 당연합니다. 제가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전화 한 통을 해보세요. 친구든 형제든 아니면 마음에 두고 계신 분이든 그리고 아무 말 대신 오늘 하루 어땠어요? 하고 물어보세요. 상대의 대답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감정의 입찰에 반응하는 연습이 됩니다. 사실 완벽한 대답이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을 담으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입니다. 서투른 진심이 유창한 거짓보다 100배 낫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겪어왔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해낼 수 있습니다. 자, 오정수 씨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만남이 6달째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김 씨와 춘천시장을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두부도 사고 나물도 골랐습니다.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시장 골목을 빠져나오면서 김 씨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어디 한번 같이 가볼까요? 속초 쪽으로 조용하게 바다보고 와요. 이 질문의 무게를 아시겠습니까? 함께 여행을 가자는 말, 이건 단순히 장소를 제안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미 상대와의 미래를 상상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미래투사라고 부릅니다. 상대와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현재의 관계에 더 만족하고 관계를 오래 유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글쎄요. 요즘 좀 바빠서요라든가 거기 좀 멀지 않아요? 같은 반응을 보였다면 어땠을까요? 김 씨는 마음속으로 이 사람은 나만큼 진지하지 않구나 하고 조용히 한 발 뒤로 물러섰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시죠? 상대가 함께 뭔가를 하자고 제안했는데 별 생각 없이 거절한 적이요. 그때 상대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진 걸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정의 입찰이 거절당한 순간이었던 겁니다. 오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죠. 속초 좋아요. 바다가 보고 싶었어요. 횟집 가서 회도 먹고 해변 산책도 하고 그냥 같이 걷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김 씨가 환하게 웃었을 겁니다. 이 사람도 나와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그 확인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선물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시기에 김 씨가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전 부인이랑은 어떤 사이셨어요? 제가 비교되는 건 아니겠죠? 많은 남성분들이 가장 난처해하시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여성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비교를 원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과거보다 더 소중한지 그걸 듣고 싶은 겁니다. 오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혼할 때는 서로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김 씨랑 있으면 편안해요. 비교할 것도 없어요. 지금이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과거를 부정하지도 않고 현재를 솔직하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전 부인이나 전 남편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당황하지 마세요. 이 질문의 핵심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상대는 과거의 실패를 캐묻고 싶은 게 아닙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과거보다 더 가치 있다는 확인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과거를 부정하거나 악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이 좋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사실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용기입니다. 혹시 나보다 전 배우자가 더 좋은 사람이면 어떡하지? 비교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을 안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용기에 진심으로 답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솔직하게 대답하길 정말 잘했다고. 만약 뭐 원래 누구한테나 친절한 편이에요. 이렇게 넘겼으면 아마 관계가 거기서 멈췄을 거라고. 맞습니다. 여성이 특별함을 확인하려는 질문을 했을 때 모호하게 대답하면 여성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그저 여러 명 중 한 명이구나. 그 순간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전 부인 기억도 안 나요. 같은 과장된 말보다 지금이 시간이 좋다는 담백한 고백이 훨씬 더 깊이 와닿습니다. 오정수 씨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로 두 사람이 만난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아직 함께 살지는 않지만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만납니다. 오 씨에게 물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어떠세요? 오 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김 씨의 질문들이 좀 부담스러웠어요. 뭘 자꾸 확인하려 하나 싶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질문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그냥 아는 사이로 끝났을 거예요. 김 씨가 용기를 내서 물어봐 줬으니까 저도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질문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탐색으로 시작합니다. 저녁에 뭐 하세요 같은 일상적인 질문이죠. 그 다음은 존재 확인입니다. 저 안 만나는 날에 뭐 하세요? 같은 질문으로 자기가 상대의 일상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 살펴봅니다. 세 번째는 독점 확인입니다. 저한테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하고 물으며 자신이 특별한 존재인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은 미래 투사입니다. 같이 여행 갈까요? 같은 질문으로 함께할 미래를 상상하는 겁니다. 각 단계에서 진심으로 응답해주는 것, 그게 관계를 한 걸음씩 깊게 만듭니다. 한 단계를 건너뛰거나 한 단계에서 차갑게 반응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이 건네는 질문은 가벼운 수다가 아닙니다. 상대에게 마음을 내미는 용기 있는 시도입니다. 연구에서도 이런 시도에 10번 중 8번 이상 따뜻하게 반응한 부부가 관계를 오래 유지했습니다. 둘째, 응답하지 않은 신호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상대가 질문을 그만두면 관계는 조용해지고 그 조용함은 문제가 아니라 무시당한 신호들의 결과입니다. 셋째, 중년 이후에 이런 질문이 더 많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서적 유대의 필요가 커집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 악화로도 이어집니다.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몸과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넷째, 거창한 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이 시간이 좋아요. 그 사람 덕분에 하루가 기다려져요. 이런 짧고 솔직한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젊었을 때 일하고 돈 벌고 자식 키우느라 감정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배우자에게도 자식에게도 속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우리 세대의 한계이자 아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을 이제는 꺼내도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건넨다면 그건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서툴러도 됩니다. 오정수 씨도 처음에는 놓쳤지만 두 번째부터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매일이 따뜻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5년 전에 자기에게 한마디 할 수 있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오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질문을 던지면 귀찮다고 넘기지 마. 그 질문은 그 사람이 마음을 주고 싶다는 신호야. 눈치 없이 넘기면 평생 혼자야. 서툴러도 돼. 진심이면 통해. 저도 이 말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 감정도 깊어지는 법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 5명 중 1명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60대 이상에서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고 답한 분들이 가장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하루 어땠어요? 하고 묻는 것. 상대가 물어오면 진심으로 대답하는 것. 그 작은 것들이 우리 사회의 외로움을 조금씩 녹일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따뜻한 질문 하나, 솔직한 대답 하나가 남은 날들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남은 계절이 따뜻한 대화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